그다음에 이제 LSTM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LSTM의 어떤 블락 다이어그램이 이제 눈에 보이시길 바라는데요.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시고서는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SRN은 심플 리커런트 네트워크, 뭐 바닐라 RNN인 거죠. 요게 이제 하이퍼블릭 탄젠트 그걸 얘기하는 거겠고요. 인풋과 리커런트 데이터가 와가지고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스테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뭐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이제 셀의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 거고 얘가 포켓 게이트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 인풋 게이트 이거는 데이터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니까요. 아웃풋 게이트. 그러니까 뭐 이런 그림 보시면 앞에 뭐 그런 거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죠. 앞에 거랑 똑같죠. 뭐 콘캣이라는 단어를 뭐 명시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시그마 탄젠트 H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리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거기에 깔려 있는 생각 혹은 뭐 수학적으로는 다 동등한 거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죠. 뭐 셀이라는 게 있고 포켓, 아웃풋, 인풋. 제 입장에서 왜 그냥 한 명이 그린 거니 따라서 그리지 다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인풋이 있고 뭐 여기가 이렇게 빙빙을 도는 거겠죠. 아웃풋. 그래서 포켓 게이트, 인풋 게이트, 포켓, 인풋, 아웃풋 게이트 이게 있는 거고. 자, 연습 삼아서 파라미터 수를 한번 조금 따져볼까요? 여러 옵션들에 대해서 해본 건데요. 자, 한번 보시면 뭐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거고요. 자, 잠시만요. 자, STM 지금 바닐라 RNN인 거죠. 바닐라 RNN 같은 경우는 히든 스테이트를 지금 128차원으로 했고 입력을 28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 업데이트 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HT는 F 이렇게 주어지는데 히든 스테이트가 128차원, 인풋이 28차원, 출력이 128차원이니까 매트릭스 사이즈가 156 곱하기 12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56, 128 맞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아웃풋 출력에 관한 거니까요.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타임이 28 스텝이었으니까 아웃풋이 28개가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걸 쓰겠다 뜻인 거고 그 마지막 거에 대해서 FC 레이어가 하나 붙어가지고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LSTM인데요. 뭐 LSTM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그냥 LSTM을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베이직 LSTM. 그랬을 때 LSTM의 파라미터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이트가 3개 필요하고 탄젠트 H가 하나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을 생각하면 각각의 매트릭스는 156 곱하기 128이 4개 필요한 거죠. 근데 굳이 매트릭스를 4개로 쪼개서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하나로 쳐서 그러니까
얘가 입력일 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네 개를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이거죠. 네 개를 통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28에 4 곱한 거죠. 매트릭스 한 번 곱하기로 하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똑같은 얘기죠. 128이 512로 바뀌었습니다. 뭐 앞에 거 풀리 커넥티드는 당연히 또 128 곱하기 10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고, GRU 같은 경우는 뭐 GRU 만들겠다고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죠. GRU 만들 선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파라미터 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GRU를 두 개를 쓴 모양이네요. 자 보시면 아니네요. GRU 하나네요. 자 보면 게이트 커널 156 256 보시면 GRU에서 게이트가 두 개 있었죠. 게이트가 두 개 있었는데 그 게이트는 두 개 있었는데 이 게이트는 입력으로 받는 게 X도 받고 HT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게이트 두 개는 입력이 156차원, 그 다음에 출력이 128차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요거는 입력이 이것도 156에 128인데 그렇죠? 150. 이걸 두 개 그냥 쪼갰군요. 뭐 그냥 구현의 차이인 것 같으니까 256 128. 아까는 RNN은 156 128이었죠. 그다음에 LSTM은 156 512였는데 요 GRU는 요 두 개를 조각을 내서 256과 128. 앞에 두 개는 아마도 게이트를 다루는 거고, 이거는 탄젠트 H를 다루는 거로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셀을 보시면 GRU 두 개 해가지고 GRU 두 개를 갖고서 넣어주는 거. 그러니까 GRU의 출력 값을 또 GRU에 넣어주는 거죠. 그림으로 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파라미터 수가 1층짜리 거, 2층짜리 거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배가 되겠죠. 뭐 위아래 당연히 파라미터 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디렉셔널이라는 게 이제 뭐 뒤에 나가면 이 쓸모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뭐 바이디렉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A, B, C, D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RNN에다가 RNN 1에는 뭐 LSTM 1에는 A, B, C 순서 C, D 이 순서를 넣는 거죠. D에는 두 번째 거에는 D, C, B, A 순서로.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넣는 거죠. 하나는 역순으로 넣고 하나는 정순으로 넣고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 RSTM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왜 쓸모가 있느냐? 그건 뭐 이제 앞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LSTM, RNN 이런 거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고요. 처음에 한번 좀 약간 진입장벽이 있지만 그 부분만 잘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내용은 RNN을 써서 번역을 하는 건데요. 번역기를 어떻게 만드냐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제 충실하게 사용하면 이제 번역기를 만들 준비가 거의 다 됐죠. 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하나는 내가 지금 주어진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까인가였죠. 이미지 캡셔닝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종의 번역이죠. 영상 정보를 언어 정보로 번역을 하는 거죠. 언어 정보를 언어 정도로 번역하면 우선 주어진 문장을 잘 요약하면 되겠죠. 벡터로. 그다음에
그 벡터를 갖고서 뭐 그걸 다 표현하면 되겠죠. 요 번역을 하기 전에 자, 잠깐 우리 워드 임베딩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워드 임베딩인데요. 제가 ML 퍼프 얘기할 때 뭐 레코멘데이션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번역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이제 단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건 아마 인덱스로 표현하는 거겠죠. 사전을 서로 이제 미리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 단어는 몇 번째 단어다. 이게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겠죠. 룩업도 쉽고. 근데 이게 이제 단어가 한 5만 개쯤 되면 단어 하나 원하드 인코딩 기준이겠죠. 이거를 만약에 원하드 인코딩을 한다면 디멘전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제 디멘전이 커지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참 난감한 게 이게 더하고 빼고가 정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댄스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워드를 잘 표현하는 건데 한 수백 차원 정도로 보통 하죠. 수백 차원 디멘전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도착한 스페이스에서는 이 워드가 의미를 갖도록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킹하고 퀸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적 관계가 맨하고 우먼하고 비슷하게, 워킹하고 왁드, 스위밍하고 스웜하고 비슷하게, 뭐 스페인과 뭐 마드리드의 관계 이게 국가와 수도인가요? 이게 비슷하게 하겠다는 거죠. 뭐 영어 사이트도 있고 이런 사이트이 종종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적어볼까요? 한국, 서울, 워싱턴, 미국이나. 자, 이런 게 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벡터 스페이스가 잘 설계가 됐다고 보면요. 한국과 서울의 관계는 미국과 워싱턴의 관계랑 비슷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한국에서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얘기하는 거죠. 한국에서 서울을 빼고 뭐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한국에서 서울을 뺀 거는 미국에서 워싱턴을 뺀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 빼서 워싱턴을 더하면 미국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을 빼고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미국을 빼고 워싱턴을 더하면 서울이 나와야 되나요? 미국. 아이고 뉴욕이 나오네요. 뭐 그렇게 뭐 아주 학습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 미움 이런 거. 뭐 엉뚱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컨셉인 거죠. 뭐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워드들을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는 거죠. 워드 투 벡터. 자,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있으면 좋겠는 건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이거 사람이 디자인해서 만들면 이게 뭐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을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야 되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그 각각이 의미를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서 트레이닝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하는 거는 데이터 모아서 어떤 태스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잘해봐라 라고 태스크를 주는 거죠.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그 일을 잘하는 과정에서 저 표현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어떤 태스크를 잘 정의해서 시키는 것 하고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뉴럴 네트워크 구조상 어디 담겨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단어를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있죠. 원하드 인코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만들려고 한 300차원 정도를 만들고 이쪽에다가 단어 사이즈 5만 단어가 5만 이런 매트릭스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하드 인코딩된 단어 벡터를 넣는 거죠. 그러면 저걸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 하나가 딱 출력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단어의 인베딩이 얘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의 맨 밑단에다가 이런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드 인코딩 한 거를 저런 매트릭스, 여기는 다 파라미터, 러닝 해야 될 파라미터죠. 러닝 해야 될 파라미터들이 딱 들어가 있는 거고 저기다가 원하드 인코딩 벡터를 딱 곱하면 저기서 이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LP에다가 얘를 넣어줘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서 이 태스크를 아주 잘하도록 가르치고 나면 이 일을 잘하도록 가르치고 나면 요쪽에 이게 인베딩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데이터 잘 모으고 태스크 정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조상 그런 정보가 잘 담겨져 있도록 디자인해 놓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 방법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 게 단어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이 매트릭스에 곱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뭐 이제 근데 실제로 저렇게 매트릭스 곱하지는 않고요. 당연히 구현은 룩업으로 하죠. 그렇죠. 뭐 그걸 꼭 0을 그렇게 많이 있는데 곱할 이유가 없이 그냥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에서 룩업을 해서 읽어오도록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태스크를 하면 되느냐? 태스크. 이게 이제 보면 우리 언어의 수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걸 너무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돼도 힘든 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디자인을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요.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문장을 다 긁어 모아서 5단어씩 묶는 거죠. 5g인 거죠. 2개면 뭐 바이그램 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면 뭐 모노그램 그러나요? 5개 모으면 위키피디아에서 모으면 얘가 밸리드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가운데 있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아무거나 바꿔요. 랜덤하게. cat sat on the mat. 이제 이거는 밸리드 한 거고 그냥 가운데 걸 아무쪽으로 바꿔요. 그러면 어쩌다 운이 좋아서 맞는 것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틀렸겠죠. 그래서 밸리드와 브로큰. 그러니까 5개의 단어를 넣고 5개의 단어를 다 인베딩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뭐 300차원 잡으면 1500차원이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출력은 이 5개는 밸리드하다, 밸리드하지 않다를 구별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인 시키는 거죠. 우리는 저런 태스크만 시키는데 하고 났더니 인베딩 테이블에 적힌 정보들이 굉장히 쓸모가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피처 맵이 구성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인베딩한 거, get 인베딩, set 인베딩, on 인베딩, 더 인베딩, 맷 인베딩 하면 뉴럴 네트워크 1이라고 그래야 되고 W가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테이블 룩업 똑같은 얘기입니다. 볼 수도 있고요. cat, set, song, the, mat 그러면 0이 나와요. 2를 트레인 시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생각하기 쉬운 걸 얘기한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WR을 구하게 되는데 R은 네트워크라서 뭐 우리한테 지금 뭐냐 별 쓸모는 없고 갖다 버리고 W를 찾게 되면 얘는 300차원 그 다음에 단어 개수인 거대한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이 매트릭스가 각 단어의 인베딩 결과물인 거죠. 아주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머신러닝 이게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참 잘 지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서 실제로 돌려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디멘전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볼 방법은 없어요. 300에서 500 차원 되는 거를. 그러면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보는 방법이 뭐 PCA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머신러닝 코스에서 하기도 하는데요. PCA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보는 목적 상으로 이제 제일 좋은 게 티슨이라고 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찾아서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이고요. 그걸 해서 뭐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뭔가 비슷한 것들이. 보면 프레지던트 미니스터 뭔가 이게 개념들끼리 벡터 스페이스에서 개념들끼리 모여 있는 거고 관계들을 보시면 오스트리아에 가장 가까운 게 벨기에, 저머니, 이탈리, 그리스 뭐 이렇게 쫙 있고 레디시에 가까운 게 그리니쉬, 블루이쉬 뭐 이런 게 쫙 있고 엑스바스에 가까운 거 뭐 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얘네들이 그냥 인덱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우먼에서 맨을 뺀 거는 엔트에서 엉클을 뺀 거랑 비슷하겠죠. 의미에 대해서 이게 쫙 온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 갖고서 더하기 빼기들을 갖고서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프랑스랑 파리랑의 관계식 갖고서 봤더니 이탈리아랑 로마, 재팬이랑 도쿄. 이게 잘 모르. 플로리다의 수도가 이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플로리다의 수도가 비교급. 이거는 수도는 아니고 제일 유명한 도시인가요? 모르겠네요. 아인슈타인, 사이언티스트, 메시, 미드필드, 모차르트, 바이올리니스트, 피카소, 페인터. 모차르트가 바이올린도 켰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만약 언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덱스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비교도 안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 뭐 그리 클 필요도 없어요. 워드처럼 뭐 몇만 개일 필요도 없고 10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그 카테고리를 그냥 넣어서 처리하는데 여기다가 인베딩 테이블만 하나 딱 넣어서 하더라도 성능이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이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참 쓰면 일들이 잘 되는 안 되던 일들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자, 참 딥러닝의 신기한 점이죠. 이 W가 상당히 쓸모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W를 명시적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나는 일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W가 만들어진 거죠. 내가 비슷한 단어 가까이 모여라 한 적도 없고 뭐 다른 것들 멀리 해라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이 센텐스가 의미가 맥센스한지 맥센스하지 않은지만 시켰는데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스트렝스다. 그냥 오토매티컬하게 뭘 배우는 거죠. 그리고 워드 인베딩은 그냥 하나의 그러니까 딥러닝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다 이런 게 굉장히 일관성 있게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드 투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워드를 벡터로 바꿔가지고 뭐 아까 했던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뭐 다른 뭐 스키그램 이런 이용한 방법도 있고요. 뭐 자, 뭐 그런 방법들이 있고 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개념들이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뭐 제가 달리도 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거와 소리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시각적인 거와 문자를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다음에 뭐 언어라 하더라도 영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만다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벡터 스페이스로 표시한다면 잉글리시도 거기로 가고 차인지도 거기로 가고 코리안도 거기로 가고 그림도 거기로 가고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영어 단어가 있고 차이니즈가 있다면 무슨 단어의 어떤 연결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벡터 스페이스에 같은 곳으로 가도록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런다면 이 벡터 스페이스가 언어의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중국어를 찾으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일부만 모든 단어를 매핑을 안 했더라도 일부만 매핑을 찾아 놓으면 나머지도 따라서 이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이링구얼하게 워드를 표현할 수도 있다.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미지와 언어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 사진은 무슨 단어로 뭐다, 이 사진 단어로 뭐다 해가지고 걔네들을 강제로 같은 곳으로 보내고 나면 트레이닝할 때 개입하지 않았던 것들도 어느 정도 이치에 맞게 배정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트레이닝에 개입하지 않았던 애들도 이런 것들이죠. 이치에 맞게 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개념이 다 독립적인 게 아니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개만 갖고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사진으로 봐도 개랑 고양이가 비슷하잖아요. 물론 다르지만 개랑 나무보다는 개랑 고양이 비슷하죠. 털도 있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개랑 고양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제가 비슷한 곳을 가는 거죠. 개 사진이 비슷한 곳을 가면 고양이랑 고양이 사진이 비슷한 곳을 가는 거죠. 고양이 부분은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어떤 개념 스페이스인 거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번역이나 뭐 이런 데도 점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요 워드 임베딩, 워드를 벡터로 표시하겠다. 혹은 워드 투 벡터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할 번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번역은 뭐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이제 룰 갖고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 근데 우리나라 말의 문법을 얘기하는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두 사이의 변형식이라는 게 쉽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떤 룰 기반으로 하는 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통계학,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있다. 코퍼스라고 하는 거면 이제 뭐 언어 데이터셋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영어 문장으로 있는데 이게 프랑스 문장으로 뭐다라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걸 갖고서 트랜스레이션을 통계적으로 배우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수학적인 모델링, 결국은 공학이라는 게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수학식으로 쓰고 그 문제를 푸는 거로 귀결이 되죠. 공학의 많은 문제들이. 좀 똑같이 이 번역이라는 걸 통계적으로 뭘 처리하겠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써서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넣어서 딱 튀어나오는 거로는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이게 요 확률 모델로 보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시작하는 언어의 랭귀지로 쓰여진 표현인 거고 Y는 타겟 랭귀지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한국어 표현으로 X가 있으면 영어 표현으로 유효한 게 쫙 저기 뜨는 거죠. 그래서 유효한 게 가장 유효한 걸수록 높은 확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one to many 릴레이션십과 소스 앤 타겟 센텐스에 대해서 one to many가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하자면 데이터셋이 많이 있습니다. xn, yn 데이터셋이 많이 있어요. xn을 번역하면 yn이 돼요. 그랬을 때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xn일 때 yn이 나올 확률이 트레이닝 세트에 커지도록 세타를 결정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로스 펑션 세팅한 거 똑같죠. 우리가 했던 것들 트레이닝 이런 거 할 때 이 로스가 이 데이터셋에서 이 로스의 합이 작도록 파라미터를 결정해줘. 여기서는 뭐 크도록 결정해줘. 뭐 마이너스 붙이면 작도록 그러니까 크다 작다 살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적당한 로스 펑션을 찾고 파라미터 모델을 정하고 세타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넣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저 값이 높아지도록 잘 처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전체적인 아주 상위 레벨에서의 수식은 저렇게 되는 거고 저거를 뉴럴 네트워크 꼴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닝 하려면 저거를 뉴럴 네트워크 꼴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RNN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풀리 트레이너블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건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그 트랜스레이션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도록 한다는 게 트레이닝인 거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서 RNN이 여기서 말하는 RNN은 바닐 RNN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좀이었던 이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뭐 LSTM 쓸 수도 있고 GRU 쓸 수도 있고요. RNN을 쓰는 건데 이게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는 이 베리어블 사이즈를 다룰 수 있는 게 RNN 말고는 딱히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입력 길이도 알 수가 없고 그때마다 다르고 출력 길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RNN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RNN을 써서 이거의 수학적인 모델을 세우고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로스가 저기서는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그러니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큰 값이 되도록 파라미터를 찾겠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번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신러닝으로 뭘 처리하겠다는 게 계속 이런 생각인 거야. 내가 이거를 입출력 관계를 딱 보고서 이거를 함수꼴로 쓰고 파라미터를 찾겠다. 입출력 관계를 함수꼴로 쓸 수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제너러티브 모델이어야 되니까요. 나와야 되는 확률 분포를 함수꼴로 쓰고서 이거를 파라미터를 찾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지금 해야 될 게 소스 언어에서 온 거를 요약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 했을 때 소스 이미지의 거를 벡터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해야 될 거는 소스 랭귀지로 작성된 문장을 뭔가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가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RNN이
괜찮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RNN이 뭐예요? X1 넣고 좀 있다가 X2 넣고 좀 있다가 X3 넣고 좀 마지막에 XT를 넣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문장을 순서대로 다 넣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입력 문장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RNN의 앞 단어부터 차례차례 넣어주면 되겠네라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차례차례 넣어주겠다. 시퀀스를 서머라이즈 하는 건데요. 인풋 심볼을 시퀀스를 픽스드 디멘전al 벡터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RNN 구조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밑에 워드 투 벡터는 있습니다. 워드 투 벡터는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단어 인덱스를 넣는 거죠. 땅땅땅 넣으면 저 RNN은 첫 번째 단어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 들어가고 쫙쫙쫙 되면서 뭐 그 중간에 계속 결과가 나오겠지만 마지막에 남은 스테이트가 뭐죠? 모든 단어를 다 본 거죠. 그 문장에서. 그렇다면 그 벡터에는 그 문장을 전체를 요약하는 수 있는 거죠. 물론 요약을 하게 만들려면 파라미터를 잘 트레이닝 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잘 요약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문장 전체를 다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이 아파서 이렇게 좀 액체라 이런 걸 좀 중간중간에 먹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우리 세그멘테이션에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나오는데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 하면 중간에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 보면 굉장히 짧은 센텐스를 영어로부터 코리안으로 바꿀 때 내 머리에서는 영어 문장이 우선은 어떤 뉴런들의 액티베이션의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액티베이션으로부터 한국어 문장이 생성이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문장이 인코딩 돼서 그러니까 영어 문장, 그러니까 시퀀스 오브 워드가 뉴런 액티베이션으로 뭐 스파이크, 뭐 그게 뭐든 간에 뇌에 일어난 어떤 신경 신호로 바뀌었다가 그 신경 신호가 다른 언어의 단어들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 번역이라는 게 A 언어에 그게 뭔가 이렇게 인코딩 됐다가 그게 디코딩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economic growth 이게 영어 문장인 거죠. 자, 보시면 구조만 봅니다. 자, 이게 이 까만색이 하나 있죠? 왼쪽에. 그러니까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앞에서 구한 뭐 워드 투 벡터 매트릭스 곱한다거나 아니면 이것도 트레이닝 일부러 봐서 빈칸으로 놓고 랜덤 넘버로 초기에다 매트릭스 곱하든지 해가지고 얘를 여기서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워드 투 벡터 결과인 거죠. 그거를 RNN에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어 넣고 또 다음 단어 넣고 또 다음 단어 넣고 또 다음 단어 또 다음 단어 마지막까지 넣게 되면 요 스테이트에 인코딩된 결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들어있길 기대하는 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들어있도록 트레이닝 할 예정인 거죠. 그래서 1단계는 RNN을 써서 서머라이제이션을 할 건데 1단계는 단어를 원핫으로 표시한다. 2단계는 원핫으로 표시한 단어를 벡터 스페이스로 보낸다. 임베딩을 한다. 이건 뭐 미리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걔를 RNN에 넣는데 자, 이쪽에 올라온 것과 이쪽에서 온 것 두 개 다 있는 거죠. 이래서 요게 나온 게 문장의 요약이 되도록. 근데 결과물이 번역이 잘 되도록 하면 저기 요약이 들어가 있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도록 앞으로 트레이닝할 예정인 거예요. 구조는 이렇게 잡은 거죠. 아키텍처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다 트레이닝 끝나고의 얘기인데요. 다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티스니를 써가지고 문장들을 표현해 봤더니 우리 단어도 벡터 스페이스 보낼 수 있는데 문장도 못 보낼 이유가 없죠. 굉장히 비슷한 문장들은 비슷한 곳에 가더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디코딩입니다. 지금 요거에 이제 고정된 거죠. 요게 픽스 됐습니다. 왜냐하면 입력 문장에서의 그 결과물이 다 순서로 다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이걸 뽑아내는 건데요. 이 뽑아내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이미지 투 이미지 캡셔닝 혹은 워드 제너레이션, 뭐 캐릭터 제너레이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RNN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나오는데 이제 probability가 각 단어 중에 뭐가 나오는 게 높은지 probability 나오죠. 그 probability에 비례해서 하나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RNN에 그것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다음 단에 probability 나오고 또 뽑아주고 하면 또 다음 단에 probability 나오고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 윗부분은 제너레이터 목적으로 쓴 거고 밑에 RNN은 서머라이제이션 목적으로 쓴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단계는 첫 단어를 제너레이션 한 거고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어를 넣어주면 그 다음 단어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고.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발음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한 단어씩 불어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게 번역기에 뭐 굉장히 초창기 아이디어죠. 지금은 이제 저기서 많이 변하긴 했는데요. 저게 초창기 아이디어고 중요한 아이디어를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럼 로스 펑션을 뭐로 삼으면 되느냐? 자,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롤링을 해야 되겠죠. 자, 해서 언롤링을 해서 뭐 가장 긴 단어 수준으로 자, 뭐 그냥 A 언어로 A, B, C, D, E가 바람직하고 그걸 번역됐을 때 가나, 다, 라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닝 어떻게 되냐 하면 입력으로 A, B, C, D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저기다 넣어주고 여긴 또 가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긴 나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긴 또 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 스타트 토큰.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이 가랑 비슷하면 좋고 여기서 나온 게 나랑 비슷하면 좋고 다랑 비슷하면 좋고 라랑 비슷하면 좋고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럼 뭐 다 디터미스틱 한 거죠. 밑에는 A, B, C, D가 들어오고 그거에 바람직한 번역이 가나 다라라 그러면 저 위에 있는 4개에서 나오는 게 가나 다라이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놓아서 포워드로 계산을 다 해서 나온 결과가 가나 다라와의 차이를 계산해서 그걸 백프롭해서 내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뭐 RNN 트레이닝 한 거죠. 근데 뭐 조금 그것보다 복잡한 측면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이 쫙 발생을 하면서 쫙 흘러가면서 다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로 한다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랑은 같은 얘기인 거죠.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그러니까 결과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트레이닝한 거랑 같다.
자, each sentence는 each 인덱스 시퀀스고요. 예, 워드에 대응되는 원핫 벡터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쓰면 되는데 이게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목적 함수로 해서 트레이닝한 것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닝 하는 거죠.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참 느린데요. 굉장히 빨리 수렴하는 거 있죠. 아담이 없긴 한데 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빠른색이 제 반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목적으로 지금에 나왔던 아이디어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시퀀스도 시퀀스죠.